국선 사건을 많이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70건씩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바꿀 사건에 늘 주목을 했습니다. 잘하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사건. 이제 그 사건을 만났습니다. 변호를 하면서. 수원 10대 소녀 상해 치사 사건이라고 이제 수원 노숙소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사건이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꿔줄 사건이라는 걸 몰랐습니다. 그 사건을 제가 그러면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2007년 수원역 근처 고등학교 화단에서 한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. 이에 검찰은 수원역 대합실에서 지내던 노숙인 2명을 긴급 체포. 노숙인들은 근처 학교로 끌고 가 폭행, 살인했다고 자백해 한 명은 실형, 한 명은 벌금형에 처합니다. 그리고 약 7개월 뒤 검찰은 공범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추가로 구속 기소했는데요. 노숙인 2명과 공통된 자백을 하는 가출 청소년들. 결국 상해 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. 이 사건이 제 국선 사건으로 들어왔었습니다. 7명이 자백을 했던 사건이거든요.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도 아니고 때렸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이잖아요.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 검찰이었거든요. 거기서 사람 때려서 자백시키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자백을 저는 사실 초반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본인을 돌봐줬던 선생님한테 센터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고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편지를 들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. 편지 내용은 우리가 사실 가출해서 또 남의 물건도 훔치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너희 같은 놈들이 사람도 때려 죽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못된 짓 하지는 않았다. 좀 믿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사실 사건 기록도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꾸 찾아오세요, 이분들이. 자꾸 찾아와서 도와달라고. 그때 바빴거든요. 70건 할 때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꾀를 부렸죠. 아이들이 총 5명이었거든요. 예. 재판에 넘겨진 아이가 4명, 한 명은 이제 형사미성년자여서 소년부로 송치된 아이, 총 5명이었는데 선생님이 5분이 찾아왔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별로 기록을 좀 분리해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. 그래서 기록을 좀 분석을 해보시라고. 네. 선생님들이 기록을 잘 분석해 오셨습니다. 사건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 오셨고. CCTV가 비추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아이들의 자백 그 동선에 포함되는지. 아이들의 자백의 허위성 여부를 그 CCTV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기록에는 그 역산의 CCTV를 확인했다라는 그 자료가 전혀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. 그럼 아이들의 진술 속에서는 좀 약간 오류가 있다라고 짚을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? 있었습니다. 아이들의 자백 내용은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에 있는 그 학교로 갔다는 건데 네. 현장에 가봤죠. 아이들의 자백 내용은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아이는 큰 문은 잠겨 있었고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자백하는 아이도 있었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는 자백도 있었습니다. 그 학교에 가보니까 실제 모습은 이랬었거든요. 보시면 차에 어떤 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낮은 철제 울타리가 있잖아요. 그냥 철제 울타리를 넘어가면 되지 뭐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, 뭐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 이런 자백이 사건 현장과는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? 그러네요. 와닿지가 않네요. 와닿지가 않죠. 네. 근데 이게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이런 모순을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사건을 하면서 책상에서 기록만 열심히 봐서 될 일이 아니고 때로는 사건 현장을 가서 이렇게 기록과 어떤 모순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구나.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됐죠. 그야말로 현장에 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. 네.